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예, 금일은 7월의 첫째 날이죠. 7월 1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7월의 첫째 주 코스피와 코스닥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7월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고용 보고서 이 발표를 앞둔 간망세 속에 코로나19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지속 등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.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또 순매도에 나서면서 0.4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는 0.5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지난 2000년 9월 이후 20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FOMC 이후 이 성장주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이 코스피 대비 이 코스닥의 훈풍이 불었고 이 업종 전반으로 상승 온기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메신저 리보 핵산 관련 섹터인데요. 최근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델타 변이 등 이 각종 코로나19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 mRNA 백신이 다른 제조 방식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파이자, 모더나 등의 mRNA 백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지난 29일 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의 스티팜, GC 녹십자 세계 주축 기업 및 이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등과 또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의 출범식을 개최했죠. 또한 이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인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한미정밀화학을 방문해서 최근 mRNA 핵심 원료 6종류의 합성에 성공한 이 한미그룹의 기술 역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코로나19 관련주인데요.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 발생했다는 소식에 또 상승을 했고요. 또 금요일부터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 수도권 집단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면서 서울, 경기, 인천 이 세 개 시도는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또 일주일 유예키로 결정을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또 중소기업의 건설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이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 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이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중소형주의 이 건설 업종 sek터들이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한 또 이번 주말 이 전국 동시 장마 시작한다는 소식에 이 택품 및 장마 또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 섹터들도 상승을 하면서 금일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미국의 6월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.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인데요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 실업률과 또 비농업 부분의 고용 등이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떠한 또 이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대우건설 매각차 측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이 매각 관련 재입차를 내일 실시할 예정입니다. KDB 인베스트먼트는 이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
전에 6월 25일 입찰에 참여한 2개 후보 중흥건설과 DS 넥터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또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성건설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기본주택 정책 수혜가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금일 건설 중소형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KD도 이 자산 재평가 실시 결정과 또 이 기본주택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메신저 리브엑산 테마 상승 속에 이 메신저 리브엑산 등 응용기술 이 특허 출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미연 상무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. 이 동사의 임시주주총회가 8월 5일 개최되는 가운데 이 동사 2대 주주인 조미연 상무는 이 본인을 등기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동사는 주주 제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2대 주주를 등기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서 논의하되 이 내부 통제 강화 및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또 1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정산회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기본주택 정책 수혜 기대감 속에 이 배관제 생산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7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일 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양극화 현상을 한국 사회의 의기로 짚었고요. 이 공정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. 이 지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 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크다며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. 이에 음식료품의 제조 및 도소배 또 수출입을 영위하는 업체인 동사가 이 공정 경제와 이 무상급식 수혜주로 금융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까미 UNC 마찬가지로 이 건설 중소형 테마 상승 속에 16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KG ETS 이번 주말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한다는 소식에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스코 같은 경우에 또 이 기본주택 정책 수혜 기대감 등의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14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레고캠바이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700명대 발생 소식에 1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건설 중소형 테마 섹터인 범양건영 1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덕신하우징 또한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로나19 테마 섹터인 유틸렉스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흥국증권에서 이 동사에 대해 대표 파이프라인인 TU2670이 현재 유럽 자국 내망증 임상 이상 또 국내 자궁 근종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 경쟁 약품 대비 뛰어난 효능 및 안정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대형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경구용 계열 약물들의 이 글로벌 기술 수출은 대부분 임상 이상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보아서 이 동사의 글로벌 기술 수출 또한 임상 이상 단계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명역항암제 및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와 혈우병 우회인자 치료제 임상 1상 신청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. 연말에 혈우병 우회인자 치료제가 이 글로벌 임상 1상을 신청한다면 내년 초에는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된다는 소식에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삼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270억 원 규모의 이 친환경 전기차용 초박막 캐파시터 필름
만큼 이 생산 라인, 이 시설 투자 결정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이 동사에 대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00%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.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는 그룹 상사 보유 강점을 바탕으로 이 수익성이 높은 미국, 유럽의 PP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고요. 아울러 지역 간 이 PP 시장의 가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인 베트남 프로젝트가 올해 3분기 중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금일 또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건설 중소형 테마 섹터인 서안 오늘 금일 이 폐기물 처리 테마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에는 욕실, 인테리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DM 코리아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등의 정규정에서 18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콕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주식 분할 결정 및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속에 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인텍플럭스 장마감 이후에 63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JYP-ENT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JYP 두나무가 이 K-팝으로 기반한 NFT 이 플랫폼의 사업 진출 그리고 또 지분 인수와 이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1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총 3,367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또 어떠한 시장의 또 방향을 잡을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금일 하루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